마침내 동서고속 철도가 환경부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참 지겨운 환경부하고 악연이 좀 정리되어 가는 느낌인데요. 25일인가요? 강원도가 환경부가 전략 환경적 영향평가를 완료하였다고 발표를 했죠.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거의 3년 동안이나 환경부가 발목을 잡은 이 동서고속 철도입니다. 마침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이제 이 순항할 일만 남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환경부의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입장을 변화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26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를 방문을 했죠. 지금 뭐 산불도 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재난에 닥친 상황인데, 그 강원도 방문 자리에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라고 이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환경부에 이제 발표가 있었죠. 동서고속 철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를 했죠. 사실 이 점을 보면 그동안 환경부의 입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다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동서고속 철도가 설악산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대통령 아니라 그 누가 지시를 한다 그래도 그 입장을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대통령 지시에 아주 급격하게 지금 입장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의 그동안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환영한 일이긴 하지만 환경부의 그동안의 그 늑장 대응을 보면 좀 우라통이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동서고속 철도는 어떤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과연 환경부하고의 이런 악연은 이번이 마지막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협의한 그 노선은 강원도가 주정한 대안 노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당초하는 이 설악산을 전반을 통과하는 안이었는데요. 환경부가 이제 극렬 반대를 했죠. 환경단체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저기 보이는 이제 파란선, 이 파란선으로 보이는 크게 우회하는 노선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 노선을 따라가면 뭐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수천억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면 예타도 다시 받아야 되기 그렇게 되면 예타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아주 극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서 환경부가 강원도 제시한 대안 1, 그러니까 미부령 하부 노선을 통과하는 지하 노선을 통과하는 그 대안 1 노선을 갖고 최종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아주 천만다행이죠. 이 선은 뭐 당초 안보다는 조금 우회하는 안이긴 하지만 그것도 당초 안하고는 크게 우회하지 않는 안이어서 이 노선을 통과하는 해당 지하철들도 크게 불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제 이 절차들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있어요. 지금 강원도는 5월달 안에 이제 기본계획 고시를 하겠다 하고 있죠. 그 기본계획 고시하고 나면은 이제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 기본 설계가 되고 나면 업체가 선정이 될 거고, 공사업체가, 그리고 실시 설계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는 통상 이제 국토부 같은 데서는 이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과정을 한 2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24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 승인 및 고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에 착공하게 되죠. 통상 철도공사들은 못해서 국토부는 통상 한 60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이 정도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는 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어떤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를 5월달 안으로 끝내자. 2019년 5월 안으로 끝을 내고, 그리고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는 2021년까지 끝을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019년 한 2년 6개월, 그러니까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2년 6개월 정도 안에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이제 국토부에서 잡고 있는 24개월 정도에 미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는 24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 지금 강원도가 잡고 있는 2년 6개월, 2년 6개월이면 몇 개월인가요? 그러면 한 30개월 정도 되나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이게 지금 국토부의 통상 작군 24개월,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예상하고 있는 한 30개월 정도보다도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아마 환경부의 발목 잡기가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철도건설 사업 시행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조를 보면 13조 1항에 네 번째 사항이죠. 실시 설계에 반영된 교통 영향 분석 대책,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 철도사업공단에다 말이죠.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과 철도사업자에게 이제 송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들을 말이죠. 여기 뭔가요? 교통영향 분석 대책과 환경영향 평가. 이게 사실 환경부가 대체적으로 발목을 잡은 내용입니다. 사실 교통영향 평가는 환경부 사항도 아닌데, 환경부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했죠. 강릉엔 KTX가 벌써 생겼고, 그리고 양양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었는데, 이 동서고속철도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무려 3년을 붙잡고 있었죠.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이 두 가지 사항을 또 환경부 쪽에다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이 아주 염려가 되는데요. 가령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30개월보다도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점에서 이제 환경부의 발목 잡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점은 강원도 이하 모든 해당 지자체장들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로 끝난 환경영향평가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교통영향 분석 대책과 환경영향평가가 그 결과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단체도 또 강력히 반대를 할 것이고 말이죠. 또 그에 따라서 환경부 입장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가면 문재인 정부의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역량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실시계획 단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나 교통영향 분석이 또 다른 이런 발목이 잡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시계획까지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 확정입니다. 아마 최종 예산 확정될 때까지는 가시밭길이 또 예상이 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은 특히 예산이 이제 바로 공사비인데요. 이 공사비는 이제 두 번 산정이 됩니다. 기본 설계를 할 때에는 대략적인 공사비가 이제 산정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가 예상하고 있는 것도 대략적인 공사비하고 고시를 갖다가 5월 중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고시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계획 때부터 좀 공사비에 대한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본 설계에서 이제 대략적인 공사비가 나오고 나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 관련해서 이제 두 번을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요. 특히 실시 계획에서 이 기본 계획에 잡아놓은 공사비가 실시 설계 때 가서는 많이 변동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추세죠. 그러면 실시 계획에서는 공사비를 변동 가능성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미시령 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그렇게 이제 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진짜 뚫을 수 없는 안반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온 그런 게 어떤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공사 기간에 영향을 받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공법을 또 난공사 공법을 또 동원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 설계에서 잡은 공사비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많이 이제 업이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산 확정 때까지 또 우려되는 문제는 이 동서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지자체들,
그 거점 지역들에 대한 뭐 역사 위치랄까 또 그쪽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벌써 지금부터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일부. 그동안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영향 평가를 빨리 통과시켜라고 모든 어떤 강원도에 영향을 집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나니까 벌써 지자체별로 뭐 역사 위치를 어떻게 해둘라 뭐 이런 만만치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기본 설계 때부터 공사비를 최종 좀 약간 대략적인 공사비도 산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갖고 또 어떤 정부에서도 또 강원도하고 정부와 간의 힘겨루기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변수들, 뭐 저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서 그리고 통과역 지자체들의 어떤 그 민원사항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어떤 또 갈등 요인 중에 대해서 또 동서고속도가 생각지도 못한 또 암초를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그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강원도가 동서고속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강원도 입장은 지금 투토레로 가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특성화 종합기본구상을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아마 2019년도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뭐가 담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하나 완성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투자사를 유치를 해서 투자회사를 유치를 해가지고 뭐 기업 유치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투자 유치 활동을 좀 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은 뭐 이 두 가지 방안은 당연히 뭐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종합기본구상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공사기간까지 감안하면 올해 연말에 나와도 그렇게 뭐 실행하는 데는 뭐 그렇게 뭐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두 번째 이 병행하는 투트랙 과정에서의 투자 유치 활동은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투자사가 투자 유치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강원도와 또 해당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갖다가 확정시켜줘야 될 겁니다. 과연 강원도나 해당 지자체가 어떤 인센티브를 그 투자사들한테 유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쉽사리 약속할 사항은 아니죠. 그동안 강원도나 뭐 강원도뿐만 아니고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가 그런 활동을 하긴 합니다. 기업 유치 활동을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게 사실 그 인센티브 제공만큼 당초 기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사를 유치, 특히 뭐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 활동하는 건 좋은데 과도한 인센티브 정책은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신중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흘러나온 얘기는 이제 역세권 배후도시. 역세권이라면 이제 동서고속도가 통과하는 그 배후도시에 뉴라이프 시티를 조성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뉴라이프 시티가 뭔가 이래 봤더만은 은퇴자 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은퇴자라 그러면 최대 50대 후반부터 뭐 60대 이상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분들을 말씀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구 유출이죠. 거의 10년 이상 지금 계속 20대, 30대 경제활동 인구의 핵심적인 20대, 30대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인구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60대 이상의 인구는 좀 소략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예, 그분들이 뭐 우리나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진짜 뭐 대단히 부유한 분들이어서 은퇴자 어떤 배후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의료 사업 그리고 뭐 각종 레저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렇게 기대하실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는 탁부의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 정책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그런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향후 강원도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이 강원도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진짜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 예,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강원도가 동서고속철도 활용 방안은 아마 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 구상에 다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이제 연말에 나오면 어떤 계획들이 이제 담겨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부분별로 다 나와 있겠죠. 그리고 해당 지자체들도 어떤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거 다 나올 거고,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뭐 이제 충분히 또 전문들 간에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으면서 또 가다듬어질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게 있죠. 자력갱생. 강원도도 지금 이 동서고속철도를 통해서 첫 번째 구상해야 될 전략은 자력갱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서고속철도를 통해서 뭐 기업을 유치를 하고 뭐 수도권으로 어떻게 가까워지니까 뭐 이런 그 기대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 단적인 예는 뭐 지금 춘천을 보면 알죠. 원주를 보면 알고요. 그 원주가 강원도 내지는 아주 획기적으로 좀 교통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는데, 춘천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졌죠. 네, 지금 전철도 다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 인프라가 좋아진 이후와 그 이전과 기업 유치 활동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뭐 조금 늘어나긴 했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 수요가 쉽게 지방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수도권도 지금 나름대로 계속 지금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피고 있죠. 정부도 은근히 거기에 대한 지금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입장이고요. 용인이나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SK니 삼성의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서고속철도가 생겼다 그래서 갑자기 기업 유치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강원도는 기본 생각은 동서고속철도를 통해서 강원도는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그 자력갱생의 첫 번째 그 방안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동서고속철도가 환경부가 발목을 좀 잡지 않고 이래서 한 3년 전에 만료돼서 지금 계속 이제 해서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양양공하고 이렇게 약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 점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여기다 또 플러스해서 설악산 케이블카가 이제 성사가 된다 그러면 나름 동서고속철도가 갖고 있는 가치를 더 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강원도는 이 동서고속철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는 어떤 이 기본 개념을 자력갱생으로 삼아야 된다. 그 자력갱생은 관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